자, 챕터 31 여섯 번째 단어. 자, omnisci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그거를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맞나? 옴니부스 영화라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옴니부스라는 영화를 좀 본 적 있을 거고 아마 내가 그 옴니부스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옴니부스 영화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영화에 여러 작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옴니부스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좀 뭐 찾다가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그 삼성에서 나오는 옴니아가 철자가 이건가? 어? 이게 옴니부스 옴니아가 라틴어로 뭐 그런 뜻일 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뭐 그런 뜻이니까 옴니라는 거 여기 앞에 붙은 옴니라는 접두사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여기 이제 omniscient가 나오는데 자 보자고. 옴니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야 돼. 우리가 흔히 과학을 알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지. 뭔가 우리가 알고 세상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 omniscient라는 거 어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 뭐를 보냐면 두 번째 문 봐봐. Using a omniscient narrator. 자, using omniscient narrator. 자, 우리가 보통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이게 보통 first person. 이걸 1인칭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narration. 그러면 1인칭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소설을 쓰면서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자기가 화자가 돼서 글을 써 나가는 거지. 반면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이 1인칭인데 여기에는 그럼 이게 뭐야? 이건 뭐겠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면 얘를 보통 우리가 언어 영역에서 뭐라고 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1인칭인데 자기가 관찰하면서 사건을 묘사하는 서술 방식, 소설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author observer narration이 되면 얘는 자, 소설 속에 나타나는 화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거지. 자, 얘를 뭐라고 해? 작가 관찰자 시점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반면에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omniscient narrator 또는 omniscient author nar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는 것은 노블리스 소설가로 하여금 아주 극도로 클리어라와 명확하고 분명하게끔 만들어주는데 플롯. 사건의 줄거리지. 사건의 줄거리가 디벨롭먼트. 어떻게 발전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 자, 요 소재는 일부러 올해 이제 언어나 문학 관련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시험 문제 만든 건데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문도 봐봐. theological problem. 자,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흔히 theory가, 왜 A가 써지냐. 자, theory가 있어. theory가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뭐. theory가 이론이지. 이론인데, 자,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 중에 누가 있냐면 theology가 있어. 이 theology가 뭐라고 했지? theology. 신학이라고 했지? 자, 신학적인 어떤 문제. monothei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monotheist. 자, THE가 들어가면 어떤 신과 관련된 얘기고, monotheist 하면,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monotheism. 이게 일신교예요. 유일신을 숭배하는 거지.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polytheism. 이걸 쓰면 이건 다신교를 숭배하는 거지. 그 예전에 올 초인가 그 아고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고라라는 영화를 봤고 한 2년 전, 3년 전쯤에 그 미드 중에 그 배틀스타 갤럭티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특히 이제 미드에 배틀스타 갤럭티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신교를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 로마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였어? 자, 폴리시이즘, 다신교였다고. 여러 신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들, 그런 사회적 충격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 요즘에도 이것들은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여지가 있어. 자, 일신교가 어떤 유일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야? 대절 이해한데. 자, all good. 너무나도 선하고 omnipotent. 자, omnipotent에서 PO가 파워예요. omni가 그러면 omnipotent 뭐야? 우리 흔히 전지전능한이라고 하지. omniscient랑 그 다음 누가 나오면 omnipotent. 이건 뭐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야?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세상의 모든 일을 사이언스 알고 있고 omnipotent.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자, omni라는 뜻 그렇게 잡아주면 돼. 휴대폰은 뭐 omni아로 쓰고 있으면서 한 번쯤은 omnibus나 omni아의 어떤 접두사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필요한 건데 자, 너무나도 착하고 omnipotent 전지전능한 어떤 하나님이 a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고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왜 악마나 악의 존재가 생겨나느냔 말이야. 자, 왜냐하면 it is difficult, 어렵다는 거야. 왜 그러한 신이 자, create, 악을 창조하고 또는 악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라든지 천사가 타락했다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것을 나타내는 어떤 신학적인 얘기인데 사실 지나치게 종교적인 소재들은 여태까지 수능 역사상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만 자, 모노세이즘하고 폴리세이즘이 그리스 로마가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봉건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철학적 논쟁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예문 보자. cognitive impression, 어떤 우리가 인지적으로 cognitive 하면 우리가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cognitive, 인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인지적인 어떤 인상은 cannot be false, 결코 틀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wise man, 현명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omniscient, 세상의 모든 것을 omniscient,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나레이 법비 구조지. 그는 infallible, 오류에 빠져들 수 없는, infallible 중요 단어라고 했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별표 5개 치고 올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야. 자, his belief, 자신의 믿음, 오로지 자신의 믿음만이 be sure, 틀림없이 확실히 withstand, 견뎌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여러 가지 시도되어지는 reputation, 반박이나 논박이지? reputation이라는 단어도 챙겨주고 omniscient, omni라는 접두와 과학과 얼근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able, all knowing이지? all knowing이지? 반면에 ubiquitous는 도처에 존재하는 여러 군데 다 있는 이지? ubiquitous, omniscient, 그 다음에 omnipotent 그런 계열들 잡아주면 돼.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omnipotent는 전능 아니고 자, omnivorous, 도 형광펜칠해. 오히려 EBS 교재에서는 omnivorous가 주로 나와요. 자, 물어보잖아. 내용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 중에 꼭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omnivorous가 뭐야? 그런 동물 관련 소재에서 omnivorous가 종종 EBS 교재 같은 데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잡식성이라는 거야. 그 풀도 먹고 동물도 먹고 육식도 먹고 초식도 먹고 육식도 먹고 옴니가 모두란 뜻이지.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 나오는 옴니아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담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응? 자, 그 다음에 omnipresent 하면 여러 군데 도처에 있는, 아까 누구랑 똑같아? ubiquitous랑 똑같이? 자, 그 다음에 omniscient는 얘기를 했고, 자,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A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챙겨주면 되고, 자, 7번으로 들어가서 7번. 자, sedate. 앞에 어근 설명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때 SE,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앉아 있다. 요 어근이지.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 sedate. 한번
들어가 보자고. 네 번째 한번 봐봐. 자, The greatest public anger. 자, 가장 커다란 대중들의 어떤 공부는 local issue. 이때 local이란 단어 항상 조심해야 돼. 자, local 하면 무슨 뜻이 떠올라? 지역적인이란 뜻이 떠오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local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national이란 뜻이 국가적인, 국민적인 또는 민족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국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로컬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 문제가 아니라 국내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뉴스가 있지. 반면에 로컬 뉴스 하면 국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어떤 우리말 한글만 갖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우리가 V9 수업에서 이렇게 어렵게 영어를 공부하는 어휘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야? EBS 교재에서 느꼈잖아.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느끼잖아. 어떤 영어 단어의 한글 뜻 하나만 갖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오히려 낭패를 당해요. 절대 1등급 상위권까지는 못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대중들의 가장 커다란 분노는 어떤 국제적이고 국외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야. 국내 문제를 둘러싼 문제였는데 debate over war in Iraq. 이게 국외지. 미국으로 따지면 국내 일이야, 국외야. 국외잖아. 자, 뭐 오늘 오다 보니까 리비아에 가다피가 죽었더라고. 참. 가다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자, 어쨌든. 자, 이라크에서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논쟁은 시데이트. 봐. 국외 문제는 시데이트했다라고 했어. 그럼 시데이트는 긍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인 이미지야? 플러스 쪽 같아, 마이너스 쪽 같아? 자, 어근적으로도 봐. SED가 뒤에 모음이 원래는 셋이 돼야 되는데, 자, T가 무성음이고 얘가 유성음이 된 거지. 주저앉았다는 얘기겠지. 가라앉았다는 느낌이겠지. 자, 좀만 더 들어가 보자. 자,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관련된 논쟁은 compared to 뭐와 비교한다면 what place in planning commission. 자, 이런 단어도 역시 우리가 한글 뜻 하나만 외워갖고는 위험해. 커미션이나 커미션 우리 외래어로 많이 듣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집을 샀어.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커미션을 제공해. 그럴 때 커미션은 뭐야? 수수료라는 뜻이지만 커미션이 얘가 또 무슨 뜻이 있어? 위임이나 임무 또는 위원회란 뜻이 있어요. 여긴 위원회예요. 어떤 걸 누구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어떤 임무를 맡기는 이런 뜻도 있어요. 수수료만 외워갖고는 안 되는 거지. 자, 어떤 위원회나 시티 카운실, 자, 플래닝 커미션 하면 어떤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야. 예를 들어서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위원회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 지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 국내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본다면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쟁은 시데이트 됐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조지 부시, 물러난 대통령이지 미국 역사상 가장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미국 역대 대통령에 아는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존 F 케네디보다도 더 많은, 왜냐면 사실 존 F 케네디나 링컨 같은 대통령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 관심 없거든. 근데 조지 부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공차는 애들도 심심풀이로 욕할 정도로 유명했던 미국 역사상. 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조롱을 받을 수 있어. 몇몇 사람들에게. 그러나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시에 대한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와 비교해 본다면. 자, 로스팅. 강한 혐오나 질색인데 they feel for someone. 그들이 누군가에 느끼고 있는 어떤 혐오감에 비유한다면 조지 부시를 조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야? 자, 모터사이클 리페어 샵 across the alley. 자, 골목길 너머로 누군가 자, 오토바이 수리점을 차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 저주를 퍼붓는 것에 비하면 저 새끼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면서 그렇잖아.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런 거잖아. 미국도 그것의 결과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가 지금 99% 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런 맥락 아니야. 지역 내부에서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싸움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적인 면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잃어간다는 그런 얘기지. 자, 그럼 C데이트. C데이트 ABC 중에서 뭐겠어? 자, 가라앉은 이라는 뜻이 돼서 차분한 C번이 정답이고, 자, 5번째 예문이 Scientific American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어떤 수능 문제 중에 하나가 네이처지에서 나왔지? 자, 보통 우리가 네이처지가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 저널이고 사이언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 저널이에요. 반면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대중교양지예요. 요 세 가지 저널 정도는 이과생이라면 글쎄 몰라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영어 정책을 위반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어야 될 중요한 저널들이야. 자, Pacific Rim Volcano.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는 화산들은 종종 아주 폭력적이고 격렬하게 익스플로시브 폭발을 해.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필리핀에 있는 피나블로 화산이라나 아니면 워싱턴 주에 있는 헬라나사 화산 같은 것의 분출은 being well known example,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례들이야. 반면에 다른 태평양에 있는 화산들은 좀 더 시데이트, 폭발적이지 않다? 그럼 여기서는 반이요? 대조춘원이 되니까 익스플로시브의 반대말로 뭐가 사용된 거야? 시데이트. 차분하고 침착하고 가라앉아 있는 이란 느낌이지. 자,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이럽션 하와이의 볼케이노. 하와이의 어떤 화산은 하와이는 지금도 용암이 흘러내려. 그래서 하와이에 신혼여행 떠난 사람들은 그 용암을 흘러내리는 광경을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 그게 만약에 폭발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화산이야 봐. 그러면 그렇지 결혼에 서약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신혼여행 때 진짜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하와이에서 나오는 화산의 분출은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시데이트나 젠틀이 대조지드. 자, 차분해. 왜냐하면 their magma, 우리가 흔히 마그마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마그마의 경우에는 very little water, 물 성분이 적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축도가 더 농도가 센 거지. 왜냐면 원래 이제 화산의 원리 같은 걸 아는 사람들은 이과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폭발력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뭐하고 접촉이 있어야 돼요. 물하고 수증기하고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폭발력이 더 강해져요. 자, the dry magma. 자, 건조한 그런 의미에서 수분 함량이 적은 건조한 끈적끈적한이지 우리말로 따지면 끈적끈적한 매그마는 above hot spot. 자, 아주 뜨거운 그 위에 있는 지역에서 emerge from 출현하는데 within the earth's mantle, 지구 멘틀 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지대 바로 위에서 분출되었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비교 대조의 글. 자, 이때 시데이트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C가 정답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C 계열, 시트 계열의 어원들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단어는 게시던트. 반대하는 이란 단어는 EBS 교재에서 반복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시데이트 거기에 나오지 옆에 차분한이란 뜻, 침착한이란 뜻.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ubside. 자, 이 계열에서 다시 한번 보란 말이야. SUB잖아. 원래 시트잖아, 시트. subside, 아래로 가라앉다. 가라앉다. 자, 내려앉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면에 어찌됐든 미국과 FTA 협정이 체결되겠지. 그러면 곧장 농업 보조금이 지급될 거예요. subsidy지. 얘는 subside, 얘는 subsidy지. 얘는 보조금이라는 단어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 EBS 교재에서 슈퍼시드도 또 나왔고 우리도 앞에서 했었지. 슈퍼시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응? 한예종 같은데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면서 총장들이 다 바뀌고 자, 위에서 내려온 거지. 기존의 총장을 대신해서 내려온 거지. 위에서 내려오다 낙하산 인사 같은 느낌. 슈퍼시드. 자, 대신하다라는 뜻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자, 8번째. 자, 봐봐. 아까 커미션이 뭐라고 했어? 수수료 말고 위원회나 위임이나 임무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왜냐하면 이 뜻이 이런 단어들이 바로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거냐면 자, 여러 차례 이미 했던 얘기야. 컴밋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동사로 컴밋하면 판에 박힌 우리나라 단어장에서 뭘 얘기해? 커밋 소사이드, 커밋 크라임만 나와요. 뭔가를 저지르라는 뜻도 있지만 커밋이 무슨 뜻이 있어? 서양 맹세, 몰입 몰두하다, 위임하다. 뭐라고 했어? 서양 맹세, 몰입 몰두하다, 위임 위탁하다. 뭐라고 했어? 서양 맹세, 위임, 몰입 몰두하다. 서양 맹세, 위임, 몰입 몰두하다. 그런 느낌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커미션이 명사꿀이 되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커미트먼트가 나왔지. 커미트먼트도 얘의 명사꿀이에요. 자, 그래서 커미트먼트 한번 잡으러 들어가자. 거기 커밋 원셉트는 형광펜칠에나 헌신하다 또는 뭔가에 몰두하다라는 뜻으로 한 몇 년 전부터 EBS 교재에서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챙겨둬야 될 게 뭐냐면 커밋 원셉트,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be committed to, 수동태 다음에 to가 나와도 똑같아. 헌신하다, 몰입 몰두하다 그런 뜻 꼭 챙겨줘야 돼. 자, 얘는 뭘 보냐면 자, 두 번째 문 What is clear? 분명한 것은 대절 이하의 사실이야. 대절 이하 내부 구조가 굉장히 길게 나왔지. 거의 구문독해 437, 5.5나 6.0 수준인데 봐봐. In the context of continuing drive toward globalization. 자,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향한 끊임없는 어떤 추동이라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자, 맥락 속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deregulation. 무슨 뜻?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지? 자본이나 무역의 흐름들을 서로가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건 알지? 봐. 그럼 노동력도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지. 근데 선진국에 자, 후진국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건 미국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왜냐면 미국 노조들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멕시코 계열이나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떨어질 수 있어? 임금 수준이 하락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막는 거예요. 디레귤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다른 개발도상 국가나 한국이나 홍콩이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걸 자유롭게 열어놓는 거예요. 어쨌든 규제 완화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점점 더 커머셜리즘. 이때 커머셜리즘은 뭐야? 영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만연되는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자, 분명한 것은 뭐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또는 규제 완화라는 흐름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이 강력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컨셉, 뭐에 대한 인식, 개념,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이게 흔히 KBS나 BBC나 NH 같은 뭐야? 공영방송 시스템이지. 공영방송에 관한 개념은 everywhere, 도처에서 undergo significant change, 아주 커다란, 의미심장한이라고 하지 말고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어. 그래서 with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면 public service, 공적인 어떤 공영의 커미트먼트, 어떤 임무나 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는 either A와 B 구조가 되는데 being gradually 점진적으로 eroded. eroded가 뭐야? 침식하다, 부식하다라는 뜻이니까 약화되어지거나 아니면 survival, 살아남더라도 단지 이때 벗은 단지예요. in a different form, 다른 형태로만 살아남고 있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가 강화되어지고 있고 방송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규제 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리에 대한 기업의 어떤 영리병원 논쟁도 마찬가지야. 영리병원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영리병원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리병원을 인가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들어와요. 외국 의사들도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지들이 이거 밖으로 떨어지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필리핀도 의대가 넘쳐나요. 필리핀도 의대가 넘쳐나요. 필리핀 의사들이 자, 조만간 이제 한국사에서 논쟁이 붙는다. 뭐가 붙느냐면 중국에서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한국에서 개업할 수 있느냐야. 중국에서 의대를 나온 애들이 한국에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붙을 거예요. 응? 우리나라 벌써 필리핀에서 치대나 필리핀에서 의대 나오는 게 한국에서 의대 나오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면 거기서 학위 받은 애들이 언젠간 들어오겠지. 왜냐면 선진국이 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의사 수출하겠다고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또 계속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수출을 하면 누구도 받아줘야 돼. 수입도 받아줘야 돼요. 거꾸로인 거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인도에 넘쳐나는 의사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의 3분의 1 수준이거든.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물가 때문에. 한국은 지나치게 물가가 높은 나라거든. 발전 소득이나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그것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자,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어떤 헌신이나 맹세, 약속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살아남더라도 아주 다른 형태로만 공영방송들이 살아남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미디어 매체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우리 또 이명박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최시중이 맨날 그러면서 종편 5개인가 허락했잖아. 웃긴 게 뭔지 알아? 자, 종편이 지금 광고 단가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대요. 자, KBS나 MBC, SBS의 광고료의 70% 수준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종편에 대해서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30% 이하 수준이라는 거야. 왜? 종편하고 케이블하고 그들이 보기엔 별 차이가 없거든.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광고가 10에서 20% 정도로 수가가 싸거든. YTN 뉴스만 봐도 알잖아. 그거 얼마나 싼 광고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광고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올라가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커머셜리즘. 자본의 무한한 자유. 그게 신자유주의의 지금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그 다음 어디로 보냐면, 자, 세 번째 M은 theology 또 나왔네. 이건 해방 신학과 관련된 얘기예요. 해방 theology가 신학이라는 얘기 나오고 네 번째 M이 문학 관련 소재인데 한번 봐봐. 작년에 EBS 교재에는 자연주의하고 내추럴리즘하고 리얼리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 봐봐. 포멀리스트 어떤 형식주의자들의 어떤 위치는 came to the fore. 자, came to the fore. to the for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for 어디서 본 것 같아? before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before하고 같은 어근이야. to the fore라면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자, 형식주의자들의 어떤 입장은 주목을 받게 되었어. with artistic performance. 이때 performance라는 단어 중요 단어. 자, 모더니스트 무브먼트, 어떤 모더니스트들의 운동에 어떤 예술적인 퍼먼트. 자, 오른쪽에도 나왔지? 퍼먼트. 무슨 뜻이야? 자, 올해 초부터 이 단어 외우라고 했어. 왜? 작년에 EBS 교재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한식의 세계화라는 얘기 참 얘기 많이 듣지. 대통령 영부인이 되자마자 관심이 있었던 게 한식의 세계화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야? 된장이나 간장이나 김치라는 것들이 전부 다 퍼먼트지. 발효시키다. 명사 동사로 사용돼요. 발효 또는 효모란 뜻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퍼먼테이션이 EBS 교재 같은 데 잘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발효식품을 하면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걸 얘기를 해. 근데 동양은 김치나 간장이나 된장이지. 그런 발효 과정을 얘기할 때는 TION을 붙여서 퍼먼테이션을 써요. 퍼먼트는 자, 그런 뜻인데 봐봐. 모더니즘 운동이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발효됨에 따라서 형식주의자들의 어떤 입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야. 즉, 모더니스트들의 운동은 출현을 했는데 19세기 말엽쯤에 등장을 했고 20세기 초엽에 등장을 했는데, 자, with movement 어떤 운동으로 등장한 거야? 서치에즈가 열거형 예시지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라든지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라든지 큐비즘 같은 그런 예술적인 조류가 19세기, 20세기에 등장했던 자, 이런 모더니즘의 운동이 성숙하게 접어드는 단계를 펄먼트라고 한 거지. 성숙한 단계가 되자 형식주의가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비즘 다음에 each trying은 분사구문인데 each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 각각은 its own fashion. 이때 fashion은 방법이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break away with, break away from, 단절한 거예요. 전통적인 자, 몰입이나 몰두인데 예술가들의 어떤 몰입이나 몰두에로부터 단정이 됐는데 전통적인 예술가의 몰입 방식이 뭐야? 자, imitate reality. 리얼리즘으로부터, 내추럴리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자, 작년 EBS 교재에 내추럴리즘하고 리얼리즘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다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이나 포멀리즘, 형식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 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인상파나 표현주의라든지 큐비즘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피카소나 그런 애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지. 자, 미술사적으로도. 자, 이런 것들은 한번 보는 건데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단어가 나와. It is normative perceiv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 단어가 나와. 일단 먼저 얘부터 잡아야 돼. 놈이 뭐야, 놈? 녀석의 친구야? 어? 놈은 규범이에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어휘 선택형 문제 얘네요. 노머티브가 있고 노미날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야? 얘는 R이 들어가 있지, 지금 R이. 얘는 놈이야, 놈. 이때 놈은 노미네이트 계열이지. 그래서 이 노미날이 되면 얘는 명목상이에요. 반면에 노머티브 하면 규범적인, 규칙을 따르는, 기준에 따르는 표준적인이란 뜻이야. 노머티브가 뭐라고 했어? 규범적인, 규칙을 따르는 표준적인. 반면에 노미날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리란 뜻이지. 요 두 개 차이점 조심을 해줘.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형식주의자들, 포멀리스트들의 어떤 입장은 전면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 모더니즘 운동이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발효되는 상태에서 그런 운동이 등장을 한 거야. 이 모더니즘 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시작됐는데 이른바 표현주의라, 임프레시즘, 인상파라든지 표현주의라든지 큐비즘 같은 운동에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 각각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 현실을 노머티브하게 규범대로, 규칙대로 퍼시브, 받아들이는 대로 이미테이터, 현실을 묘사하려고 했던 그 이전의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나 또는 리얼리즘 같은 전통적인 예술가들의 어떤 임무로부터, 헌신과 몰두로부터 단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뭔가 작가의 주관이나 상상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늘날 예술을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추상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커미트먼트는 그래서 위탁이나 위임, 서약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맹세가 될 수도 있어요. 커밋, 동사도 꼭 챙겨주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자, A번 프라미스가 약속, 서약 이게 이제 제일 비슷한데 사실은 그 보기를 좀 고쳐. 바인더리나 자, 여기서 데디케이션, 여기서는 헌신이나 몰입, 몰두 요 뜻으로 지금 예문을 주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헌신이나 몰입, 몰두란 뜻으로 바인더나 데디케이션으로 단어를 좀 바꿔줘. A번이 정답이라고 해야 돼. A번을 바인더나 데디케이션으로 바꿔줄 때만 정답이 성립돼. 자, 그 다음. 자, 컨펌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니까, 네 번째 예문만, 두 번째 예문 보자. Pragmatic reader. 이게 우리 각하의 모습이잖아. 실용주의적인,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이제 굉장히 실용주의자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원칙이 없는 거지. 자, 봐봐.
pragmatic leader, 실용주의자적인 지도자들은 결코 not constrained, 구속받지 않아. 자, ideological preconception,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preconception, 미리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관념에 구속받지 않고 끊임없이 adjust his plan, 자신의 계획을 conform to reality, 현실에 맞게 adjust, 적응하고 맞춘다라고 했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좌충우돌이 되는 거지. 응?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문에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건 촘스키 글인데, 자, far from, 자, 하나 또 복습한다. 자, far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far from never, free from without. 원래 촘스키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물론 유대교의 랍비였기도 하지만 젊은 날에는 언어학자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정치학자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정치 비평가로. 우리 진중권하고 똑같지. 진중권 아저씨가 미학에 대해서는 뭐 성구적인 뭐 업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치 평론가로서는 뭐 거의 뭐 낙곰수? 맞아? 딴지일보 총수급이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exonerating of 비에트콩, 이게 베트콩이야. 비에트콩, 우리가 베트남 쪽에서 활동을 했던 공산주의 게릴라를 우리가 뭐라고 해? 알런지 모르겠다. 베트콩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자, 그래서 far from exonerating 베트콩을 무죄로 만들기는커녕, 자,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bent over backward, 뭘로 기울어져 있었냐면 blame them, 그 베트콩들을 비난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었어. blame A for B 구조가 기억나지? blame A for B, A를 B 때문에 비난하는 거야. 베트콩들을 미국 언론 매체들은 비난을 했는데 casualties, 자, 조심해. 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casualty가 보이지? 자, casualty가 보여? 근데 우리가 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casualty인데 얘는 causality. 첫째가 뭐가 달라? I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자, 얼마 전에 EBS 그 세미 모의고사를 하면서 EBS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하나 좀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얘였거든. 우리는 뭐 V3 수준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얘기야. hostility는 적대감이야. 그럼 적대감은 추상명사잖아. 그치? 그럼 얘가 hostilities를 쓰면 적대감들이 아니야. 얘는 뭐야? 전쟁이에요. 근데 EBS 교재에서 그렇게 쉬운 뜻도 V3 수준인데도 해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EBS 교재가 막판에 코너에 몰려있을 경우 나도 그런 얘기를 해. 특히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의 경우는 EBS 한글 해석만이라도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EBS 해석을 봐도 별로 효과 없어요. 왜냐면 뒤에 해석을 봐도 추상성과 논리성이 강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한글 해석이 그거는 대학에서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대학에서 원서를 갖고 하면 한글판하고 영어본이 있어요. 그러면 한글판 중에 아주 번역이 진짜 기똥차게 잘 된 번역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좀 어려운 글들을 한글판으로 번역해 놓은 거는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casualties 복수로만 써요. 거의 복수로만 써요. 이게 사상자나 사망자 숫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반면에 causality 뭐야? 인과성, 인과관계예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둘 다 EBS 교재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causality cause, 원인, 결과 여기서 나온 거지. causality가 되면 인과관계, 인과성이야. 원인과 결과 관계를 따지는 거고, 반면에 casualties 하면 얘는 뭐야? 사상자들의 숫자예요. 자, 베트콩들을 어떤 무죄로 만들어주기는커녕 미국의 언론 매체는 뭐에 기울어졌냐면 베트콩들이 casualties, 어떤 사상자를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는 데 기울어져 있었어. 사상자들이 났던 파괴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 기울어져 있었는데 사실 그 사상자들이나 파괴는 caused by US force,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들이야.
자, 그 미군들은 were protecting, 보호하고 defending South Vietnam, 남베트남을 자, 이른바 보호한답시고 defending, 방어한답시고 파견됐던 미군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망자들이나 또는 파괴 현장에 대해서 거꾸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누구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베트콩이 저짓을 하고 있다라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언론을 보도를 했던 거예요. 자, each population, 자, 그 주민들을 according to the, 뭐에 따라서 unquestioned, 자, 절대 의심받지 않는 어떤 도구마, 주의 주장에 기반해서, 자, the reporting, 자, 이러한 보도들은 일반적으로 in narrow sense,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정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ramework. 자, 사진을 보여주는 어떤 틀이나 general picture presented, 제시되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사진들은 outrageous, 대단히 이국적이고 멀리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낯선 나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색적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자, conform, close는 충실하겠지. 충실하게 뭐에 conform하고 있냐면 form, 형식을 함께 따라가는 거지. conform이 뭐야? 순응순종하다지. 순응순종하다지. 자, B번이 정답이 되고 demand. 자, 요구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state propaganda system, 국가 선동 시스템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지. 즉, 전쟁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상당수의 미국 주류 언론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 미군이 저질러진 참상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뭐 이라크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뭐 촘스키의 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컨펌이 순응순종하다, 여러 차례 폼 계열들은 봤었으니까 아래 거로 복습하면 되고, B번 정답이야. 기대되어지는 대로 행동을 하다. 자, 10번 단어 들어가자. 프래그먼트가 나왔지. 프래그먼트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레벨 단어가 아닌데, 세 번째 예문 봐봐. 두 번째 예문은 달의 형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이게 우주 코스몰로지, 아스트로노미 이쪽은 매번 새로운 학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최근에 달의 형성과 관련된 학설은 얘기 들어봤지? 최근에 달에, 지금 이건 옛날 학설이에요. 이것도 벌써 두 번째 예문을 내년에는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달의 형성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달이 2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충돌했다는 거야. 충돌해서 그 달의 앞부분, 앞면하고 뒷면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대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달도 같이 자전하기 때문에 우린 달의 앞면만 보고 실은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 앞면하고 뒷면이 모양이 절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 학설이 좀 다르게 제기되고 있어요. 뭐 중국도 쌓아 올렸고 미국도 쌓아 올렸으니까 뭐 한국은 뭐 언제 거기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세계 각국이 달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설이 바뀐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세 번째 한번 보자. 우주 관련 얘기인데, 유니버스, 우주가 점점 더 나이를 들어가고,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돼. 차가워지고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this particular cloud of stardust, 자, 별을 형성하는 먼지의 어떤 특정한 구름들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began to condense. condense가 뭐야? 압축, 응축되어졌다는 얘기지? 야, 경동 컨덴스 보일러 얘기하잖아. 압축, 응축되었다는 얘기예요. 응축되기 시작했고, 자, 그린. 그래서 별을 그 가스 덩어리 내부에 있는 알갱이들, 먼지들이나 입자들은 stick to each other, 서로 달라붙어서 to form. 자, 요즘에 요거 하나 조심해야 돼. EBS 교재에서도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데, 나봐. 문장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태까지는 참 뭐가 많았어? 목적의 용법이 많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다 지금 쉼표를 찍었지. 쉼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의 용법인 경우가 많아요. 쉼표가 없어도 최근에 EBS 교재에 작년 거와 올해 EBS 교재를 비교해 봤을 때 구문독해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문장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가 결과의 용법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어떤 추상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 용법들이 많이 구사되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둬야 돼. 자, 그 별들을 형성하는 어떤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더니 결과적으로 to form, 결과적으로 irregular, 아주 불규칙적한, 자, 럼프는 덩어리예요.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그 덩어리 중에 메탄아이스, 메탄가스로 된 얼음 알갱이들도 있었고 dense clouds of gas, 아주 커다랗고 밀도가 높은 가스 덩어리들도 있었고 fragment of rock, 암석 덩어리들도 있었어요. 자, 봐봐. 그거 알아? 우리 목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실제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지배적인 학설이잖아요. 가스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s it is condensed, 그러한 것들이 응축됨에 따라서 또한 collapse into a flattish of disk, 평평한 디스크로 무너지더니 spinning on its axis, 축을 통해서 회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swirl, 어떤 소용이들, 차가워진 어떤 소용돌이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collide, 충돌되기도 하고 bounce, 튕겨나가기도 하고 부서지도 하고, 자, 달라붙기도 하고 aggregated. 자, aggregate가 중요하다지 모아졌다는 얘기지. 태양계나 우주에서 어떤 형성 과정에 관한 얘기. 프래그먼트가 뭐야? 자, 거기 어근적인 거 보자고. 어근적인 것이 중요한데 거기 어근적인 걸 보면 프랙계열들이 쪼개지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프레질이에요. 프레질. 부서지기 쉬운이란 뜻이지. 자, 얘랑 얘를 잘 봐. 자, 체기는 없어. 프레질은 부서지기 쉬운이고 프레일은 연약한이에요. 물론 부서지기 쉬운 것도 연약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좀 결과적인 느낌이고 이건 그 자체가 연약한이에요. 자, 프레질, 부서지기 쉬운, 프레일, 연약한. 물론 프레질에도 연약한이라는 뜻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했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결과적인 속성상 연약한 거라고 했고 얘 프레일도 연약하냐? 자, 왜? 어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지기 쉬운이고 프래그먼트가 거기서 난 부서진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프랙처리 균열이나 군절. 자, 그 다음 요걸 잡아야지. 프랙션이 있고 프릭션이 있고 그 다음에 팩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픽션이 있어요. 자, 프랙션이 뭐야? 쪼개진 거지. 분수지. 그래서 분수. 분수를 지칭하는 거고 프릭션은 뭐야? 부딪히는 거야. 마찰력이야. 팩션은 뭐야? 분파. 쪼개져 있는 집단들이야. 파벌이라고 하거나 분파나 파벌이 되는 거. 픽션은 뭐야? 소설 허구지. 자, 두 개씩 묶어야 돼. 자, 이 단어가 기본이야. 프레질이 뭐라고 했어? 부서지기 쉬운. 프레일은 연약한. 프랙션은 분수. 숫자로 쪼갠 거 분수니고 프릭션은 마찰, 충돌이 되고 팩션은 분파나 파벌, 픽션은 소설이나 허구. 챙겨줘야 돼.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챙겨줘야 될 단어가 리프렉션이에요. 굴절이라고 하지, 리프렉션. 자, 굴절이라는 게 이거지. 응? 그러니까 두 번 부서지는 느낌을 주는 거야. 굴절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리프렉션이라는 단어까지도 잡아줘야 돼. 자, 프레질이 뭐라고 했어? 부서지기 쉬운, 프레일, 연약한, 프랙션. 분수, 프릭션, 마찰, 충돌, 리프렉션. 굴절이야, 굴절. 팩션은 분파나 파벌, 픽션은 소설이나 허구. 자, 그 다음에 인프린지는 뭐 어기다 침해하다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어들 여러분들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챕터 들어가자. 자, V9 31 챕터 31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네. 후반부에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강의를 내가 V9하고 세미 중심으로 진도를 하잖아. 물론 이제 주말에 그 총정리 강의를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현장 촬영으로 하는데, 자, 내가 요즘에 이거 그 세미 증후군인가? 세미를 만들고 난 다음에 437 6.0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예문들이 막 머릿속에서 솟구치고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책들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어. 아, 지금 어차피 올 수능에서 6.0 못 만들기 때문에 6.0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 자, 챕터 32. 자, 디셈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assemble, resemble, dissemble 계열이야. 자, 이거 왜 조심하라고 했어?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기를 할게.
자, 어셈블이 되든 뭐가 되든 여기에 셈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셈은 셈 계열이라고 했지? 셈 어근은 셈이나 심을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셈을 쓰기도 해. 모음은 언제든지 자주 번하는 건데 어셈블 한 자리에 똑같은 걸 다 모아놓는 거 조립하다라고 했고 리셈블 왜 그러냐? 자, 리셈블이 되면 얘는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얘랑 관련해서 뭐가 나왔던 거야? 자, 수능에 리어셈블이 나왔었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디스어셈블이 나왔어요. 응? 자, 일단 얘부터 먼저 하자. 어셈블이 조립하다야. 그럼 디스어셈블은 뭐가 돼? 분해 해체하다지. 리어셈블은 재조립하다야.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셈블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디셈블. 자,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항상 우리의 공부는 리어셈블이나 디셈블이 자, 영어 지문은 나온 게 또 나오는 게 아니지. 응? 이런 예문을 봤던 EBS 문제를 만드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 다음 EBS 교재에 디셈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우리 EBS 교재, 작년 EBS 교재 디셈블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안 나왔던 것 같다. 디셈블. 자, 쭉 내려가서 5번째 예문 보면 돼. 자, if we allow, 우리가 개인들로 하여금 allow가 허용하다지. 디셈블. 디셈블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자, nullify. 자, nullify 무슨 뜻? 무효로 만들다. 주어리 어떤 배심원단을 무력화시키는 여기 nullify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디셈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지. 그럴 경우 whole system of government 통치와 관련된 이때 government는 정부라고 하면 안 돼. 응? 법치 국가에서 government 하면 통치라는 말도 있는 거야. 통치와 같은 법치에 의한 통치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자, forfeit. forfeit라는 단어 꼭 외우라고 했지? 자, forfeit. 왜 외우라고 했어? 접두사 for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forfeit가 뭐야? 명사로는 벌금이나 상실이고 벌칙으로 자격이나 권한 따위를 상실하게끔 만들다, 무효로 만들다지. 그치? 자, 봐봐. 개인들이 배심원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디셈블하게 하는 것을 디셈블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자, 법에 근거한 통치 전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forfeit. 자, 무력하게 될 것이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미국의 어떤 배심원자료와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데 그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디셈블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얘랑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를 느낌상 느껴지지. 배심원단을 우리가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내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했겠어? 속이거나 기만했겠지. 거짓 가장을 하겠지. 실은 정신병자가 아닌데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런 느낌을 가는 거야. 자, 6번째 한번 봐봐. The question that matter. 아가 전체 문장의 동사지. 문제가 되는 자, 중요한 문제는 matter count make a difference 중요하다. 중요한 문제는 자, live one. 자, 살아있는 문제들이야. 컴마는 동격인데 즉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야. 자, for despite. 왜냐하면 자, despite our dislike of illusion. illusion은 착각이나 환상이지. 자, for이 왜냐하면이 나오고 그 내부에 despite라는 전치사 구가 들어간 거야. 자, 우리는 착각이나 현혹을 대단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care about truth. 진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As much as we should. 이거 뭐야? 우리가 마땅히 사실이냐 진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신경 써야만 한 만큼 자,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게 EBS 올해 교재 같은 경우 추상성과 논리성이 강화되고 대학 교양 서적 수준의 영어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생략 구문이 많이 등장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만큼 우리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의 상태라는 거지. 자, we dissemble. 우리는 dissemble하고 hide behind ambiguity. 애매모호한 것 뒷면에, 애매모호한 것 이면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refrain from, 자, speaking up. 자,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고 we turn away. 우리는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stop asking question. 자,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ignore reasonable objection. 어떤 납득 가능한 그러한 반대를 무시해. 그리고 fudge the data. 이때 fudge the data. fudge가 뭐야 여기서? 날조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하고 close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 뭐를?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는 얘기를 A, B, N데 C로 열거형 예시를 한 거지. Not caring about the truth. 진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a type of cowardice.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겁먹고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dissemble이 뭐야? 숨기다, 가장하다지. 자, 거기 보면 same, similar 나오고 similarity 쭉 나오는데 similar. 비지규라는 뜻 챙겨주는 거 꼭 잊지 말고 assemble, resemble 얘기했고 dissemble 숨기다, 가장하다. assimilate. assimilate가 동화하다. 수능에서도 나왔던 단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가 불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앙상블이라고 하면 어떤 오케스트라나 그런 여러 개 악기나 그런 것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ensemble, 전체나 앙상블이라는 단어 챙겨주고 심이 돼서 simulate, 모방하다, 흉내내다도 챙겨주면 돼. 그 다음 자, 2번 permanent. 우리 좀 전에 했었지. permanent, 명사나 동사, 발효나 효모. 명사일 때는 발효나 효모란 뜻이 되고 발효하다란 뜻. 자, 얘가 뭐가 되면 fermentation. 그 EBS 교재만 내가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연부인이 한식의 어떤 세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효나 발효식품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이면의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 중에 하나가 네슬레라고 혹시 어렸을 때 아마 코코아 좋아했으면 한 번쯤 먹었던 미국의 대형 음식 업체가 있어요. 그 네슬레가 얼마만큼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폭로하는 소설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다큐멘터리, 미국은 그걸 난픽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이 출간이 되고 나서 미국도 생각외로 보통 우리나라 음식 안전성 기준을 갖고 미국 FDA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로 이게 우리나라 식약청과 똑같은 거예요. FDA가 얼마만큼 대기업의 음식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지가 미국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어요. 올해 초에 아마 미국의 교통안전국이 렉서스, 도요타 쪽에 로비를 받아가지고 안전기준을 약화시켜가지고 난리 났지. 미국의 사회적 안전망, 복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료 시스템도 타락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책들이 요즘에 쏟아져요. 그리고 우리만 해도 음식물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지. 그래서 fermentati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 자, 봐봐. 어디를 보냐면, 세 번째 의문 봐봐.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대절 이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거란 얘기야. 뭐를? 만약에 all drinking fermented liquor. fermented liquor 하면 얘가 뭐야? 발효 음료? 이게 뭐야? 술이야, 술. 술이야. 자, 모든 종류의 술 마시는 것을 could be done away, do away with가 제거하다, 없애다지. 없애버리게 되면 crime, every kind, 온갖 종류의 범죄가 fall. 자, 범죄 발생률이 떨어지는데 to가 결과야. 어느 정도까지? All falls of a present number amount. 현재적 수준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닐 수도 있어. 게다가 컴마 찍고 엔드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게다가 홀턴 오브 모럴 필링. 자, lower oral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lower oral 이게 보통 oral이 자, 우리가 보통은 어떤 뜻으로 많이 외워? 명령, 주문, 질서, 순서로 외우지. 근데 lower oral 하면
이거는 계층이에요. 하층민들 사이에 moral feeling, 어떤 도덕적인 어떤 느낌에 관한 전체적인 기조도 indefinitely, 무한히 raise, 고양되고 상승할 거란 얘기지. 즉 알코올 음료를 사실상 미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져드는 사람이 상류층이 많겠어, 하층이 많겠어요? 하층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주도 발효식품인가? 소주는 증류수지, 증류주지. 그러니까 미국도 자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져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또는 패스트식품, 패스트푸드 음식에 많이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중하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식품 안전망이 약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알코올류를 금지시키면 범죄 발생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고 하층민들 사이에서 어떤 도덕적인 깨달음의 어떤 분위기도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거란 표현이지. 좀 양보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런 표현 기억해 주고. 자, 네 번째 예문은 퍼먼트를 명사로 쓴 거야.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예문 보자. 자, 레오나르도. 자, 레오나르도는 이때 레오나르도가 누구겠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지. 자, 어쨌든 경찰대는 마키아벨리를 좋아하지만 수능은 그래도 마키아벨리보다는 누구를 더 선호해? 학교 선생님들은 경찰이 아니거든. 학교 선생님, 난 솔직히 말해서 마키아벨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건 예전에 경찰대 시험 문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마키아벨리가 요즘에 재조명은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들이 마키아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he is 67 years. 그의 67년의 생애를 in a time,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왔냐면 frequent, 빈번히 전쟁과 political, 정치적이고 social, 사회적인 upheaval, 격변기 속에서 살았어. 또한 그 시대는 artistic, 예술적이고 intellectual, 어떤 지적인 ferment,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unrivaled, 이게 무슨 말이야? unrivaled, 견줄 수 없는, 그 이전 그 이후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예술적이고 지적인 어떤 성숙의 시기에 살았던 거야. 뭐 이래로. 자, 골든 에이지 오브 그리스, 그리스의 어떤 황금 시대 이후로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견줄 대상이 없을 정도로 예술적이고 지적인 것들이 퍼먼트,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에 자,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보면 그 원전 좋은 책이야. 수학과 모나리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그래서 퍼먼트는 발효, 효모 또는 성숙시키다, 발효시키다라는 뜻이 되니까 A, B, C 중에 답 누구? 라이프는. 익어가다라는 A가 정답이 되겠지. 자, 3번으로 들어가서. 자, 리젠트요. 어렵지 않은 단어지. 리젠트. 리는 어게인이고 이때 센스는 자, 다시금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세 번째 예문 보면서 레스트에다 동그라미 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놈들을 한번 조심을 해야 돼. unless. 긍정이야, 부정이야?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부정의 조건을 가정하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자, otherwise도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자, otherwise는 우리가 뭐 세미 같은 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EBS에 4년 전에 출연을 했을 때 otherwise, 특히 파이널 강의할 때는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는 뜻이 있다는 것, 뜻 두 가지 외우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는 뜻을 외우라고 하는데 올해 EBS 교재에 otherwise가 다른 방식으로라는 뜻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 그 다음, 자, 또가 뭐가 있어? in case,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로 좋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for fear, 뭐뭐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그 다음, 자, 여기 나온 rest가 있어. rest는 뭐야?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지. 그 다음 또 rest 말고 또 누가 있어? last 다음에 어떤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뭐뭐가 결코 아닌 자,
뭐뭐할 것이 결코 아닌. 어? 자, 이때는 결코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올해 EBS 교재나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부정의 접두사나 부정적 표현을 이용해서 역접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했어. unless 뭐라고 했어? 뭐뭐하지 않는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 방식으로, in case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for fear 뭐뭐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rest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결코 뭐뭐가 아니다. 자, 요 뜻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one think 어떤 한 개인이 the woman 어떤 여자 agrees such condition 그러한 조건에 동의했던 여자가 resented 그것에 대해서 resent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런 조건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복하고 만족해 했었다? resent가 뭘까? 그러면 해피의 반대였겠지. resent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자, 네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서 좀 어려운 예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거의 뭐 437 6.0 수준의 구문독해야 6.0에서도 이렇게 긴 예문은 별로 만든 적이 없는데 The language and tradition 자 언어와 전통인데 common to England and America 미국과 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언어와 전통들은 like 마치 other family bond 다른 어떤 가족적인 유대 관계와도 같아. 비유의 전략을 취했지. 즉 소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딴 게 어렵다고 생각했구나. 자, 영국과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끌리는데 자, kindred. 자, kindred. 자, 이게 전부 여기 kindred나 kinship이나 kin. 자, kin. 올해 EBS 교재 나왔어. 친척이지? 친척이나 혈족. 응? 자, 킨십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kindred. 이것도 마찬가지야. kindred도 혈족이나 혈연 관계야. 그들은 자, at a greater crisis of life. 인생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 때마다 혈족이 모여든다는 거야. 자, 아마 미국 영화에서 이거 종종 보여준 적이 있어요. 종종 미국이 가족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박한 수준의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개인주의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가족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의 항상된 주제가 뭐야?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 씨는 항상 이혼녀가 등장하지,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자세히 생각해봐. 스티븐 스필버그의 모든 영화에는 가족이 등장해요. 심지어 트랜스포머에도 가족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 자, 패밀리 리유니언이 뭐야? 우리로 따지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상가족의 재결합이야. 하지만 이게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미국 가족들이 모이는 거지. 즉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미국인 가족들이 혈연적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거야. 모여지고 그들은 또한 occa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도 조심해요. 이게 V9의 힘이에요. 자, occasion은 경우나 사례, 사건, 어떤 행사를 지칭하는 명사로 주로 많이 쓰이지. 여기서 occasion이 명사로 사용됐어? also 부사 다음에 occasion이 나왔는데 occasion이 동사로 생기게 하다, 야기시키다. 그들은 또한 at times 때때로 a little friction. 자, 우리 friction 나왔어? 복습한다. friction은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했지. friction은 뭐라고 했어? 분수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들은 아주 사소한 때때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fault finding.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잡아내기도 해. 자, The groundwork to society, 미국과 영국 사회의 기본 틀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 쉼표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것들, 자, 소뎃 구문의 대절 each nation의 동사는 may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at the other, with the other이니까 미국 사람 영국, 영국 사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자, 거의 at home, 편안하게 느끼고
거의 able to understand each speech.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는 본능적으로 리젠트하게 돼 있어. 뭐를? hinder A from, hinder A from B. 자, hinder이 나왔지? hinder A from B.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지? 뒷다리 잡고 있는 거 힌드가 behind야. 자, 전혀 altogether는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상대방의 나라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방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resent, 분노하고 격분을 한다는 거지. difference, 차이라는 것은 언제나 anomaly. 자, 이것도 중요 단어야. anomaly, 비정상, 변칙, 예외. 자,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은 slipping, by mistake, 실수로 슬며시 들어왔거나 아니면 somebody fault,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스며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즉 미국은 영국은 미국을 너무나 마치 친족인 것처럼, 같은 나라인 것처럼 느낀다라는 얘기. resent는 다시금 그것에 대한 생각이 느껴지는 거, 분노하다. 밑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 차례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하고. 자, 4번 enhance. 사실 자, 막판까지도 enhance란 단어는 요거를 표제어로 집어넣는 것이 과연 V9 수준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enhance는 EBS 교재 수능에서도 오래전에 나왔고, 다만 어근적으로 이쪽 계열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 enhance가 살아남았는데 여기 hand이 사실은 들어 올리다예요. 자,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어근적으로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워. H가 영어에서 많이 묵음이 돼요. 우리가 안어라고 하지 한어라고 안 하잖아, 명예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단어 봐봐. 자, 오른쪽의 단어 중에 누가 나와? 자, altitude가 보이지? 그치? 여기 AL이에요. 고도나 높이잖아. 그 다음에 철자가 좀 잘못됐어. 자,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 요게 H가 아니라 H를 없애버려. 이거 jolt예요. 여기에 RT가 들어가 있지. 자, 이거 jolt하면 자, 높이다, 칭찬하다야. 그 다음에 altimeter. 요거는 RE가 들어가 있지. 그치? LLLAN이란 말이야. 알리미터가 뭐야? 높이를 재는 거, 높이를 측정하는 거, 고도계란 뜻이지? 그 다음 enhance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왔어? 거기 호티가 나오지. 호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호티가 얘가 뭐야? 어? 자, 도도한, 오만한, 거만한. 자, 재밌는 건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 얘가 이게 jolted가 되면 얘가 EBS 교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거만한이에요. 높이다, 칭찬하다지. 우쭐해져 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또 동의어가 되는 거야. 응? 자, 혼티나 이거 jolted는 글의 분위기, 필자, 심정 묻는 문제에서 고난도 보기를 낼 때 쓰는 기법이니까 여기 봐두고. 자, 어디로 보냐면 enhance로 들어가자. 첫 번째 예문. With all these qualifications. 자, 요 표현 챙겨줘. 자, 원래 우리가 qualification 하면 자격 조건이나 자격증이지. 자, without any qualification이 뭐야? 무조건적으로 해요. 이때 qualification은 조건, 단서 또는 한계 이런 뜻으로 문맥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with all these qualification 하면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be among 뭐뭇에 속하다, 소속되다지 the most amazing human achievement 인간 업적의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our intelligence, 우리 인류의 어떤 지적인 수준, intelligence를 여기서 지능이라고 하지 말고 지적인 수준을 enhance, 고양시키고 높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자,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자, 다섯 번째 문으로 가봐. Although 비록 it is widely believed 광범위하게 대절 이하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 믿고 있는 내용이 뭐야? Primary objective of the researcher develop internet 인터넷을 개발했던 연구자들의 objective 이 뜻은 뭐야? 목표나 목적이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secure American nuclear missile system 미국의 핵미사일 시스템을 안전화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주요한 목표는 자 주요한 목적은 foster 촉진하다지 과학을 촉진하는 것이었어. 뭐를 통해서? ability of technology 기술의 능력을 향상을 시켰는데 자 그 결과 to 부정사가 dismantle이 보이지? disseminate 자 disseminate 자, 요 단어 꼭 챙겨줘. disseminate. dis라는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는데 얘가 spread. 확산시키다. 아이고. 확산시키다. 자, 요즘에 내가 diffuse 꼭 외우라고 얘기를 하지. 확산시키다, 퍼뜨리다. disseminate, diffuse. 확산시키다. spread, scatter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수준에서 많이 쓰는 단어란 말이야.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disseminate. 세미나가 우리 뭐야? 세미나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학술 토론회를 우리가 세미나라고 하거든. 여기 disseminate잖아. 퍼뜨리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disseminate.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서 in its most general sense. 자,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organic. 올가닉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음식이 자, 식량이 먹을거리가 produce 생산되어지는 건데 using environmental friendly practice. 자, 환경 친화적인 environmental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이 practice는 관행을 사용하면서 음식이 생산되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like 예시지 soil and water conservation. 자, 토양과 수자원을 어떤 보존을 해주고 the use of renewable resource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사용하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Organic farming method. 자, 그래서 유기농적인 농업 방법은 such as 예를 들어서 이제 crop rotation 하면 이게 윤작이지. 응? 해마다 그 땅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왜? 옛날에 봉건사회에서 봉건사회 말기에 이런 활동이 광범위하게 미국은 이루어졌어요. 유럽은 반면에 우리는 이모작을 했어요. 주로 쌀과 보리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자 크랍 로테이션을 했고 자 우리는 요즘에 카버 크랍을 좀 많이 해. 이거는 간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 짓던 딸에 또는 보리를 재배하던 그 땅에 상추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계절 중간에 재배를 하는 거야. 간작이라든지 아니면 beneficial insect for pest control 해충을 통제하는 데서 이득이 되는 어떤 다른 곤충들을 이용하는 그런 유기농적인 농업 방식들은 maintain 유지하기도 하고 enhance 고양시키고 제고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환경적인 조화의 상태를 제고시켜 뭐 하지 않고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 pesticide 화학적인 어떤 농약이라든지 화학적인 퍼틸라이저니까 비료라든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organic animal production 자 유기농적으로 자 동물들을 기른다는 거 동물들 기르는 거 얼마 전에도 뭐 우유값 상승하는데 유기농 우유가 더 비싸다 성분상의 차이는 없지만 더 비싸다라는 거 갖고 뭐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럴 때 농가 쪽에서 얘기하는 그 말도 맞아요. 소나 돼지를 소지 주로 우유니까 소를 기를 때 사료를 쓰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게 영양가가 더 있다라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어요. 해로울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지. 사람 그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유기농 우유가 더 좋다라고 영양가가 더 많다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면 그건 비난받아야 돼. 내가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내가 우유를 소화 못 시켜서 우유를 잘 못 먹거든. 자, 유기농적으로 그리고 자, 양농을 한다는 것은 자, 뭘 의미하는 거냐면 routine use of antibiotic. 자,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antibiotic. 자,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growth hormone
성장 호르몬을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not allowed,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들에게, 자, 동물들에게 organic feed, 자, 유기농적인 어떤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without an animal byproduct, 자, 동식물의 어떤 부산물,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쓰지 않고, 자, 이게 바로 문제가 됐던 거지. 미국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유럽이 원래 광우병이 먼저 일어났지. 왜 그런 줄 알아? 유럽은 소의 찌꺼기를 먹였어요. 미국과 캐나다 일부 농가도 소의 찌꺼기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중에 남는 그걸 분말로 해가지고 소에게 지 엄마 고기를 먹인 거지.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게 광우병을 초래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뭐는 해? 돼지에 남는 부산물을 소에게 먹인다 그러나, 또는 소의 부산물을 닭에게 준다든지 이런 기법은 써요. 이게 이제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왜? 소는 일반적으로 뭐야? 소는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에게 육식성 사료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몇십 년 뒤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뭔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광우병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니야. 자, 인핸스는 고양시키다, 제고시키다. A번. 자, improve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4번 들어가서 4번. 자, 4번에 자, anecdote가 보이는데 anecdote는 항상 얘랑만 조심해주면 돼요. anecdote, antidote. 자, anti가 강한 접두사지. anti-site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보자고. 네 번째 예문으로 곧장 들어가면 돼.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including a fair number of his peers, 동년배 아이들의 상당히 많은 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recognize. 자, Rabbit's work, 레비티의 자, 동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이때 peer은 동료라고 해야겠다. 동년배가 아니라. 자, 레비티의 어떤 작품을 economic, 전혀 경제학이라고 파악하지 않아. 그러나 그는 단지 distilled, 증류시킨 거야. 증류시켰다는 것은, 자, 디스틸이라는 건 뭐야? 증류시키고. 자, 우리가 보통 증류하다라고 할 때 물을 끓여서 소금물을 우리가 증류를 하면 마지막에 뭐만 남아? 소금만 남지. 어떤 정수를 끄집어내다라는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디스틸을 많이 써요. 핵심만, 알곡만 끄집어내다. 자, 그러나 그는 단지 so-called 이른바 digital science. 자. 올해 경영 경제 관련 소재가, 특히 이제 경제 관련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뭐 조심하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어. 오랜만에 나왔다. 디지멀 사이언스가 뭐야? 경제학을 비꼬듯이 사용할 때 쓰는 말이 디지멀 사이언스지? 우울한 과학. 왜? 자, 자본주의를 연구했던, 초창기 자본주의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경제 어떤 상승과 하강의 파동을 일으키고 대불황을 가져다 주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숙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봤었어요. 클린턴 행정부, 레이건 정부 이후 미국이 80년대 이후 엄청난 호황을 경험하면서 그 지금 비극적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학을 비판하듯이 말할 때 디지멀 사이언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면 돼. 그는 단지 이른바 경제학이라는 것을 핵심만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뭐에 맞게? It's most primary aim. 주요한 목적에 맞게 핵심만, 알곡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explain, 설명을 한 건데 사람들이 what they want,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원하는지. 자, unlike most academic, 대부분의 학술적인, 학문적인 틀에 갇혀있는 경제학과 다르게 그는 unafraid of,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personal observation, 어떤 개인적인 관찰의 방식이라나 curiosity, 호기심과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또한 anecdote,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화야. 일화를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체로 경제학을 서술하는 것을 겁먹지 않았어. 자, 그러나 그는 뭐를 두려워했던 거야?
캘큘러스. 이때 캘큘러스가 뭐야? 미적분이지. 경영이나 경제학과에 들어가면 이른바 경영 경제에서 꼭 필요한 미적분 대학 수학을 배워요. 경제 수학을 배운다고. 그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거야.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학 없는 물리가 아니라 수학 없는 경제학을 연구한 거지.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인투이셔니스트 뭐야? 직관주의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학 전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바로 여기 프리코노믹스라는 책이에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도 선정된 책인데 이런 책들의 공통된 지적 중에 하나 뭐냐면 현재 지금 주류 경제학에서 미적분으로 수학적인 것으로 뭐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경제 위기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시금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재밌는 게 뭐냐면 헤겔의 변증법과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폴 크루그만 같은 뭐 비판적인 학자들도 이런 건 안 해요. 다만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연과학을 흉내내고 있는 패러다임만 갖고 왜 그 패러다임이 미국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그 처방전을 찾아내지 못하느냐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 경영경제학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거지. 자, 애니크 로트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B번이 정답이고 거기 돈이나 도트가 보면 제공하다, 부여해주는 거, 돈네, 도네이트 했었고 컨돈이란 단어를 꼭 외우는 거 잊지 말고 컨돈. 자, 용서해주다, 그 다음에 인다우, 부여하다, 수여하다라는 뜻 꼭 외워주는 거 잊지 말고.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챕터 32의 6번. 자, 살럼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뭐 글의 분위기, 필자의 심정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 단어인데, 자, 어디로 보냐면 일단 세 번째 예문. Later 14th century, 14세기 후반 정도의 발라드라는 음악적 양식이 was used, 사용되어졌다고 했어. 대부분 살럼하고 어떤 포멀송, 살럼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이때 포멀은 공식적인 노래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러면 일단 살럼이라는 단어는 and 포멀 이어졌으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A, B, and C의 열거형 예시기법이 나오지. 어떤 상황에서 이 발라드라는 노래가 사용되어졌냔 말이야. celebration. 자, 축하하는 거였는데 special patron. 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영어는 어차피 서양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게 미국 역사지만 미국 역사는 200년 좀 넘었잖아. 서양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서양의 역사에 대한 어떤 최소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패트론은 단골이나 어떤 고객을 지칭하지만 옛날 패트론은 뭐야? 예술가들을 후원해줬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 중세 유명한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 유명한 예술 활동을 많이 도와줬잖아. 그렇지만 메디치 가문이 돈을 벌어들인 방식은 거의 고리대금업이었다고. 자, 아주 특별한 어떤 후원자들을 어떤 축하해주기 위한 공연장에서, 장소에서 발라드가 사용되어지거나 commemoration, 함께 기억하는 거니까 기념하는 거지. magnificent occasion, 아주 웅장한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장소에서 발라드가 불려졌다는 거야. 그리고 declaration of love in highest style,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declaration, 선언한 장소에서 발라드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지. 그럼 살럼, ABC 중에 뭐야? 자, serious, 진지한, 엄숙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뜻이지. 살럼, 엄숙한, 중대한, 심각한. 자, 네 번째 예문 한번 보자. 자, 네 번째 예문은 중세 봉건 사회의 어떤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얘기인데, 이런 중세 봉건사의 소재, 이 소재 꽤 오래 EBS에서 나오는 것 같아. EBS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중세 봉건사회를 건드려. 자, 타이즈, 유대 관계야. 로드, 봉건 영주지. 봉건 영주와 베설은 가신이라고 얘기해. 보통 가신들의 상당수는 나이트였어. 기사였는데, 자, 봉건 영주와 가신 사이의 어떤 유대 관계는 자, were made official, 공식화되어져. 언제?
solemn ceremony, 엄숙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공식화되어지는데 그 세러머니는 known as 허미지라고 알려져 있어. 이때 허미지가 보통 이런 거야. 칼을 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영자가 여정주였든 여자의 손에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만약에 이제 어른이 돼서 영국 여왕을 만난다. 근데 악수를 한다. 물론 이제 오늘날 악수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존경을 표시할 때는 손끝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험이지. 자, 충성서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엄하고 어떤 숭고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공식화되었죠. In the written fief, 이때 fief라는 단어는 국사 공부하면 그런 걸 할 거야. 뭐냐면 국사를 공부하면 그 주요한 양반 계층들에게 땅을 주지. 땅을 나눠주지. 그런 영토예요. 봉토라고 하는데 자, 땅을 나눠주는 거야.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봉토를 나눠주는 건데 in return for fief, 자, 어떤 봉토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뱃을 자, 이런 가신들은 플레지, 선언을 해. perform certain duty, 특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유럽에서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군인이 될 때 맹서랑 또는 뭐 법원이라고 히포크레스 선언이나 서약을 하지. 이거를 굉장히 이런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 응? 반면에 우리는 지나치게 자본주의 발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똑같은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숭상하거나 서약이나 맹세 따위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 반면에 이런 전통이 일본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 왜? 일본은 이런 봉건 영조하고 관계가 있었거든. 쇼군의 관계가 있었거든.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게 일본은 자본주의가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응? 자, 베설. 근데 사실 뭐 한국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중국의 오늘날 발전 속도로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중국은 뭐 미국 다음인데 지금 뭐. 자, 어쨌든 그런 봉건 영토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베설 가신들은 자, perform certain duty,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서약하고 맹세를 해.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 가장 중요한 임무는 military service, 군사적인 거야. 그러니까 100년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십자가 전쟁에 그 많은 기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런 게 중국이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인 왕이 부여해준 땅이기 때문에. 땅을 준다 하더라도 왕이 준 거지 지방의 영주들이 아니었거든. 자, 어쨌든 썰럼은 엄숙한, 중대한, 심각한이라는 뜻 10번 정답이라는 거 잠겨주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레벨의 단어는 아니야. 그 다음에 7번. 이 7번 단어 어휘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는 게 지금 V9이 가장 큰 중요한 목표예요. 자, 보통 EBS 교재 수준이 밑에 나오는 conspicuous. 자, 스픽이나 스펙이 이게 들여다 보이다, 보다라는 뜻, 어떤 그런 뜻이라는 거 우리 얘기를 했잖아. conspicuous 정도가 요즘에 좀 EBS 교재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auspicious까지 좀 잡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자, 곧장 네 번째 예문으로 가자. An animal. 자, 리처드 더킨스. 작년 9월 달에도 리처드 더킨슨이 나왔고 11월 수능에도 리처드 더킨슨이 나왔어요. 얘가 누구야? 이기적 유전자 쓰네. 유전학자인데, 진화생물학자인데 어쨌든 지금 생물 관련 소재, 동물 관련 소재가 나오면 거의 진화론적인 관점, 유전적인 관점으로 거의 모든 EBS 교재 지문이 도배를 하고 있어. 자, 네 번째는 좀 뭐 수준이 높아. 자, an animal with large territory. 자,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동물들의 경우 아마도 benefit,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신의 주변 경쟁 관계 속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on network good, 아주 좋고 flat road across territory, 자신의 영토를 빠르게 가로지를 수 있는 평평한 그러한 어떤 그러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필요하는 동물들은 아마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했어.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건 알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반달곰들이 있었단 말이야. 곰들이 있었어요. 호랑이들이 있었어. 그럼 곰들은 어떤 식으로 곰들이나 호랑이가 뭐 소변이나 그런 걸 숨겨서 자신의 영토를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니까 다른 동물들 오지 말라라고 설정을 하는 거 알지? 왜 마이트를 썼을까? 가정법이에요. 응? 넓은 지역을 자신의 포획 구역으로, 자신의 활동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자, 평탄하고 좋은 도로를 자신의 영토를 가로지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어. This is not impossible. 이게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such an animal road, 그러한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도로는 자, long distance,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비해서는 너무나 local, 지역적인 거였어. 즉, 자, 일부 동물들이 자신들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는 했어.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호랑이나 곰을 사냥하거나 여우나 늑대를 사냥하고 그런 사냥 문화가 없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냥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알아요. 즉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에 비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길은 너무나 지엽적이라는 거야. 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high speed traveling,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지엽적이야. road inequality, 어떠한 종류의 어떤 도로들도 would be limited to small area, 아주 작은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자, 그 작은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지역이라는 건 뭐야? individual, 개별적인 동물들이 against genetic rival, 유전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좁은 구역에만 한정돼 있었다는 거야. 즉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들도 사자들이 달아다니는 그 길을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아주 좁은 구역만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Not a auspicious beginning for the evolution of wheel. 자, wheel이 뭐예요? 휠이 뭐야? 응? 예전에 역사 스페셜이라고, 그때 역사 스페셜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조금 요즘의 역사 스페셜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고구려 역사를 다루는 역사 스페셜에서 고구려가 얼마만큼 뛰어난 문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구려의 어떤 수레의 바퀴에 관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어요. 고구려의 수레 바퀴에는 반드시 철띠를 둘었대요. 즉 고구려가 넓은 영토에서 자,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농작물이나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걸 뭐로 운반을 해야 돼? 수레 바퀴가 달려있는 마차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잖아. 그 거리가 넓기 때문에 고구려가 철띠를 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즉 인간 문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수레의 등장은 인간이 넓은 영토로 이른바 도시국가를 건설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요. 즉 수레의 등장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그런 고대 문명의 도시국가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전부 다 뭐로? 배편으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수나라가 왜 망했는데? 대운하 건설했지? 대운하? 사대강?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망했잖아. 왜 망했냐면 그러면 왜 수나라 수양제가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방에서 오는 물자가 마차를 실어서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도중에 아직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지 못하니까 도중에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배편으로 편하게 이동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큰 문화는 항상 뭐를? 큰 강 유역에서 물자 수송을 편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즉 여기 봐봐. 그러나 그러한 것들, 즉 동물들이 생존 경쟁이, 자, 이 지금 리처드 도킨슨이 쓴 것은 동물과 인간을 비교한 거예요. 동물도 활동 구역을 설정을 해. 근데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 넓은 구역이 포식 구역에 비해서 동물들이 길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그 영역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은 이른바 수레까지도 필요로 하고 말을 이용해서 활동 영역을 넓힌다든지 더 넓은 영토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경쟁 과정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직접적인 경쟁으로 본다면 누가 더 연약한 존재야? 인간이 더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 이러한 동물들의 행동 습관, 즉 최소한의 방어 능력만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닦았던 이 동물의 습관은, 자, 수레의 진화에 있어서는, 자, 이런 동물들의 생태 습관은 그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더 넓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은, 자, auspicious beginning, auspicious가 길조에 상스러운 이득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시작은 아니었단 얘기지. 즉 인간과 동물의 경쟁에서 수레의 등장이 동물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예요. 자, auspicious는 길조에 상스러운. 그래서 auspicious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promising 또는 prospective,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auspicious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줘. 리처드 론킨스는 뭐 올해 또 나올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자, 쭉 나가서 이제 거기서 어근적인 그 단어 중에서는 speculate, speculation 요거 눈여겨봐도 사색이나 그 뜻으로 이제 대체로 EBS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미국 자본주의 현재 오늘날 세계화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위기 중에 하나가 투기거든, 투기. 그러니까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유재석보다 한때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그 사람이 지금 뭐 충문에 휩싸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투기냐 투자냐예요. 인베스트먼트와 스페큘레이션 달라요. 어쨌든 뭐 그거는 내가 얘기할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니고 스페큘레이트와 스페큘레이션이 투기라는 뜻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말고 작년에 뭐 리트로스펙트, 인트로스펙트가 다 나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circumspect, EBS 교재도 나오더라고. circumstance가 주변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circumspect는 조심성 있는 이란 뜻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conspicuous가 EBS 수준의 주류라면 auspicious,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에 상서로운. 자, auspicious.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잡아주는 걸 기억하고 respite란 단어가 일시적인 중재나 유예인데 자, 여기 봐. 자, 스파이트가 뭐야? 명사로. 스파이트가 명사로 악이나 심술, 악담, 험담,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 스파이트 꼭 챙겨 넣어서 적어놔. 스파이트는 원한이나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거야. 우리는 스파이트를 볼 때 대체로 무슨 뜻만 해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긍정적인, 아니 뭐 긍정은 아니지만 그 뜻으로만 외우지만 스파이트가 단독적으로 명사로 사용되면 악이나 험담 그런 뜻이 내고 있는 거, 원한 그런 거 뜻 갖고 있는 거 우리 EBS 교재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8번 단어 들어가자. 자, retaliate. retaliate란 단어.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들어가 봐. 동사인데 말콤 X. 미국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하면 우리는 킹 목사만을 대체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킹 목사는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흑인 민권 운동을 했고 말콤 X는 이슬람교에 기반을 둔 채로 흑인 민권 운동을 했고 둘 다 암살당했어요. 자, 말콤 X는 영화로도 나눠졌는데 말콤 X가 좀 더 과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않아요. 하지만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이제 조명하는 그런 책에서는 말콤 X에 관한 얘기를 꼭 언급을 해요. 자, 말콤 X 어떤 존재야? articulate라는 중요 단어가 나왔네. 우리 articulate 무슨 뜻이야? 말을 또박또박하다라는 뜻으로 앞에서도 했고 여러 차례 반복했어. 그리고 EBS 교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 여기서는 명백한 분명 아니야. 자, 아주 또박또박 분명하고 controversial, 논쟁적이었던 자, 흑인 무슬림 리더, 이슬람 지도자였던 말콤 X는 주장을 했어. 흑인들은 반드시 improving their own community, 자기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개선시키려고 집중을 해야 돼.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striving for complete integration. complete integration. 완벽한 통합, 이 통합이 누구야? 백인들과 통합되는데, 자, 주력하기보다는 striving for이니까 백인들과 통합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흑인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거. 흑인 의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잠깐만 알아도. 자,
우리 흔히 미국 사회를 지금도 뭐 용광로, 용광로라고 묘사하는 그런 미국 책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모자이크 이론이에요. 용광로라고 미국 사회를 인종의 어떤 용광로, 민족의 용광로라고 미국 사회를 묘사할 때까지만 해도 앵글로색슨 백인 계열의 기독교 중심의 문화로 다른 문화가 다 흡수되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흑인 민권 운동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히스패닉 계열들,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50년 정도 지나면 백인보다도 히스패닉 계열들이 더 많아요.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전부 다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하고 수능도 모자이크 이론 관점에서 영어 지문을 선택해서 내. 즉 말콤 X의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백인 사회에 통합되는데 스트라이빙 폴 노력하기보다는 흑인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흑인들은 had right,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자, retaliate, 뭐 할 수 있는 against violent assault. 자, assault가 뭐냐면 공격이에요. 백인들의 무자비한 어떤 폭력적인 공격에 대해서 자, retaliate 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공격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 방어가 아니야. 반격이에요. 반격, 보복하다야. 그러니까 무슬림 뭐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쪽이 폭력을 하면 우리도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콤 X는 무장혁명까지 주장을 해요. 자, 리테일레이트는 보복하다, 악으로 갚다 뜻이야. 네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부러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쓴 글이야. 자, of a marine animal.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어를 쓰지는 않았어.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거. marine animal. 해양 식물들 가운데, of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지. 해양 식물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동물들의 경우에는 오픈시 아주 광대한 바닷속에서 사는 거, 어떤 동물들은 near the shore, 해변가에서 살고 어떤 것들은 바위에 붙어서도 살아. 자,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거예요. 윤선도가 어디에 가서 귀양 생활을 했지? 우리 윤선도, 실학의 윤선도가 어떤 섬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어부사시가 맞지? 윤선도가 어부사시가 맞지? 하여튼 어떤 섬에서 귀양 생활을 하면서 그때 동식물에 관한 어떤 백과사전적인 글을 써요. 책을 기술해요. 내가 알고 있는 국사 지식에서는 그래. 맞냐? 우리 지금 조교가 있는데 너 국사 인증시험 1급이라며. 쟤인자 웃기고 있네. 저게 인증이면 뭐해. 하여튼간 나는 10년 전, 20년 전에 공부한 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봐봐.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가 이게 몇 년이냐. 기원전 350년 전에 동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른바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지금도 나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리스 애들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 자, 게다가 몇몇 동물들은 combative under offense, 어떤 상대방 under offense, 공격에 대해서 combative, 굉장히 전투적이야. 자, 다른 동물들은 provident, 자, provident가 나오는데 여기는 상견 지명이 있느냐. provide, 미리 제공하는 거니까. defense,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미리 상견 지명이 있어. 즉, 어떤 해양 생명체는 공격적이지만 다른 해양 생명체는 보호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 자, of former kind, 자, former인 전자, 후자 할 때지. 즉, 공격적인 동물들 종류, 자, 해양 생명체들 가운데에서는 such as act as aggressive upon others, 다른 이들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들이 있고, retaliate. when subject to ill usage가 보이는데, ill usage가 학대예요. 학대나 혹사를 당한다고 여길 때 retaliate, 상대방에게 어떤 보복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 자, of the latter kind, 후자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단지 some means guarding themselves against attack,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어떤 수단 종류의 그런 것들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공격하는 물고기가 있고 어떤 놈들은 도망치는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들을 종류를 나누고 구별했던 거.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서양 분석 철학, 구별하고 나누고 쪼개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교하게끔 만들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리테일레이트는 보복하다 그러면 B번 take revenge. 리벤지가 복수라는 뜻이잖아. 자, B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챙겨주면 되고 그 다음 9번 단어. 자, impatious가 보이는데 impatious. 자, impatious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네 번째 예문으로 곧장 가자. adolescent. 10대는 거의 자, simultaneous는 동시에지 A and B 구조가 보여. overconfident.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overconfident, 지나치게 확신을 하거나 자, 여기 조심할 게 있어. 자, 명사로 리들은 우리 다 알지. 뭐야? 수수께끼. 근데 동사로 리들이 뭐야? 쑤셔 넣다, 꽉 채우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쑤셔 넣다, 꽉 채우다, 리들도 위드 하면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be filled with예요. 우리 조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EBS 교재나 뭐 수능 영어가 정체로 어려워졌는데 사전 찾는 습관을 안 갖는다. 아주 위험해. 평생 리들이 꽉 채우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찾으면 리들 1번, 이 리들이 두 번째예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시험장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자, 10대 아이들은 지나치게 자기에게 확신에 차 있거나 또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 동시에 그렇다는 거지. 양면적인 존재라는 거지. They are afraid of. 그들은 두려워해. 자, overpowering of feeling. 자신을 압도하는 어떤 충동적인 압도적인 어떤 힘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losing control.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helplessness.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failure.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때때로 그래서 act bold. 과감한 행동을 해. 그렇지만 to counteract 그러면서 there. 자, imperious 하면 imperious는 긴급한이야. 긴급한 열망인데 자, yearning to remain children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고자 하는 어떤 갑자기 생겨난 어떤 열망에 대해서 counteract 반격을 해. 내가 어린애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they're impulsive. 그들은 충동적이고 impatious도 똑같아요. 자, 맹렬한, 열렬한, 성급한 그런 뜻이에요. 충동적인 거랑 거의 똑같아. 그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충동적으로 맹렬하고 강렬하다고 충동적인 거야. 그들은 충동적이고 맹렬하고 무리, 기분 파고. 자, disagreeable은 뭐야? 아니야.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하지 않는 까탈스러운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굉장히 까탈스러워. 어느 날은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엄마랑 어디 가자라고 하면 그래 놓고 내가 왜 가 거기를 엄마 나가. 자, 까탈스럽기도 하고 over demanding. 자, demanding은 우리 여러 번 했어. 자, 일반적으로 demanding은 부담스럽고 힘든 이지. 근데 여기서 over demanding은 완전히 또 바뀌어요. 지나치게 또 많은 것을 요구해. 어린애들처럼. 다시 10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린애로. 엄마 왜 그거 옷 안 데려놨어? 그러는 거야. over demanding. 그리고 자, underappreciative. 감사하고 고마울 줄은 몰라. 너희들 얘기야? 자, 어쨌든 전통적으로 심리학 중에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developmental psychology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성장 과정 속에서 발달하는지 이거 맨날 프로이드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심리학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그래서 이 형용사들을 일부러 지금 내가 좀 열거시키는 거예요. If you don't understand them,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10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remember, 기억을 해. 그들도 대부분의 경우 그들 자신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지도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자, impatious는 impulsive랑 똑같은 거, 맹렬하고 열렬하고 강렬하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impulsive A번 정답이라는 거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밀러테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미리 예습했던 사람은 알 거야. 밀러테이트. 얘는 뒤에 against가 오거나 for이 와요. 그래서 for이 나오면 이게 찬성 지지지. 반면에 against는 부정적인 거지. 자, 밀리테이트. 자, 근데 내가 예문을 뽑으면서 어떻게 젠장 밀리테이트를 전부 다 against만 골랐냐. 자, 다음에 개정판 만들 때는 for를 하나 꼭 집어넣어야지. 자, 두 번째 예문 봐봐. Our expression of doubt or uncertainty. 의심이나 어떤 확신에 가까운 확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을 확신해하는 우리의 표현은 자, 우리가 what they see, what we see 우리가 말한 것을 그들이 듣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내가 상대방을 믿고 있느냐, 상대방을 의심하고느냐는 어떤 우리의 표현 방식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In normal social milieu. 자, 이때 밀리뉴 하면 자, 밀리뉴 하면 어떤 밀리뉴? 무슨 뜻? 환경, 분위기, 여건이야. 어떤 정상적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 사람들이 be certain in their communication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에 확신을 품고 있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강력한 social force 어떤 사회적인 어떤 힘들이 militate against 자, 뭐를? doubting 의심을 하거나 pledging ignorance in many situations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이 몰랐던 것을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 militate against 자, 뭐야? militate against 하면 불리에게 작용을 하다 또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의심하거나 또는 자기가 몰랐던 것을 어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소셜 폴스는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힘이 그것에 반작용을 한다는 거지. 쟤는 왜 그래? 쟤 왜 삐딱선을 타? 이런 얘기지. 자, 네 번째 예문 들어가자. 네 번째 예문. In no case. 이것도 잘 봐. 올해 EBS 교재에 있었나? In no case가 나오면 부정표적인 표현이 나왔으니까 도치구문을 주로 만들어요. 나 내 돌만 갖고 시험장에 못 가. not in the list만 갖고 아니야. 전혀 뭐뭐가 아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없다. 전혀 뭐뭐가 아니다인데 문제는 in no case의 경우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니까 도치 구조를 많이 만들어요.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자, 이런 학자들의 관심, evolution, 진화에 관한 이런 학자들의 관심은 자, finely tuned, 아주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조율되어진 감수성에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자, 어떤 것에 대한 sensitivity, 감수성, 예민함, 민감하냐? 자, 거기 보면 자, 뭐가 나왔어? subtlety. 자, subtlety라는 단어가 어째 서브 묵음이야. development diamond 어떤 발전적인 역동성이 갖고 있는 subtlety한 미묘하냐. 미묘한 어떤 발전적 역동성에 관한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던 어떤 감수성에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자, 그리고 their exploration, ecological relation. 자, 어떤 환경적인 관계에 대한 그들의 exploration, 연구와 탐구는 동등하게 perceptive, 받아들일 가치가 있어. their accomplishment, 그러한 학자들의 어떤 업적들은 결정적인 어떤 증명이 되는데 뭐를? possible, 가능하기도 하고 생산적이라는 거야. evolutionary insight, 어떤 진화론적인 통찰에 있어서. 자, 뭐를? black box of development, 그 진화의 어떤 발전 과정이 블랙박스.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브로치 끄집어내는 진화론적인 통찰력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생산적이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자, 밀리테이트는 자, 밀리테이트 against 하면 뭐뭇에 대해서 방해하다, 뭐뭇에 대해서 반대작용을 하다. 밀리테이트 for 하면 뭐뭇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다, 촉진하다, 기여하다. 그래서 밀리테이트 그 자체는 거기 나오는 incur, 초래하다, 일으키다는 뜻이야. 얘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얘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뜻으로 나오는 거야. 얘는 그래서 밀리테이트라는 단어를 못 잡아도 against가 반대하는 반대 방향하는 뜻, for이 찬성 지지하니라는 뜻으로 잡아주면 요거를 꼭 몰라도 전체 문맥에서
짐작이 될 수 있어.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자, 고생했어. 화이팅!